이게 다 2025년도에 일어난 일이야. 너무 불쌍하다 니들. 2022년도 개정안을 딱 보고 있으면 약간 아닌데 이거 고교학점제지만 뜯어보면 조금 아닌데 하고 고개가 갸우뚱 하다가 2028 개정안을 딱 보는 순간 고개가 이렇게 갸우뚱하다가 휙 돌아가요. 고교학점제대로 했다가는 내가 망하는구나. 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오늘은 2028년도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이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예비 고1이 되고 그 아래 학생들이 들어야 될 내용들인데요. 제가 시작부터 조금 복잡한 그림을 가져왔죠. 그만큼 2028년도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복잡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게 진실인지 사실인지 온갖 가지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도 되게 많은데 오늘 제가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8년도 입시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보니까 2023년도에 고교학점제, 그 다음에 2022년도에 교육과정 개편안, 그리고 2024년도에 2028 대입 확정안, 이 세 가지가 2028년도 입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얘가 순서로 보면 얘 아래로 와야 되는데 고교학점제는 먼저 이야기가 됐고 이 고교학점제를 잘 실행하기 위해서 2022년도 교육과정 개편안이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2023년도에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들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도 정확히는 2023년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선물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때 대입 확정안을 다시 내면서 얘네 두 개가 조금 좀 뭐랄까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모두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고교학점제를 이야기를 하면 2028 입시인데 조금 다르고 고교 개편안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다르고 2028에 대입 확정안을 하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는 이유가 이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지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을 위한 동영상이라 정말 쉽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가만두라는 만두집의 예를 들려고 하는데 이게 있냐? 명가만두가? 명인만두는 내가 들어봤어도 혹시나 명가만두가 진짜 있으면 혹시나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두 속을 만드는 사람이 우리 명가만두는 우리 집에는 좋은 돼지고기로 만두 속을 만듭니다. 거기에 우리 밀로 반죽을 합니다. 거기에 올리브유를 써서 튀깁니다. 라고 홍보를 했어요.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라고 합시다. 그랬더니 만두피를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쌀가루로 배합한 만두피를, 에이? 아까 우리 밀로 그랬는데 우리 집은 최고급 양지쌀을 넣어서, 에이? 아까는 돼지고기로 한다 그랬는데 뭐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만두 튀기는 사람이 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명가만두는 최고급 콩기름을 아까 올리브유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순살 닭고기야. 이게 뭐야?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도 아니고 닭고기가. 이게 도대체 명가만두는 뭔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흉기가 돼버렸다. 지금 만두가 흉기가 돼버린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거의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이 예를 들면 이해가 확실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자연계열 학생이에요.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렇게 수강을 하게 될 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온갖 인터넷에 다 떠돌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고교학점제가 되면 1학년 때는 이런 과목 듣고 2학년 때는 자연계열 애들이니까 이런 과목 듣고 3학년 때는 이런 과목을 듣는다 그랬는데 2025년도에는 그러니까 지금 예비 고1이 중3이 예비 고1이 되는 이 순간에는 그럴 때는 실제로는 물리학 1이라는 과목이 없어져요. 그냥 물리학밖에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물리학 2, 화학 2 이런 거 다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고2, 고3 애들한테 이해시키려고 이걸 넣는 것 같기는 한데 고2, 고3 애들은 이런 과목 안 배워. 고교학점제에 나와 있는 과목을 안 배워. 누구를 위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표한 사람도,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만 이제 입시를 처음 하는 학부모님들이니까 뭔가를 자꾸 알려고 하잖아요. 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뭘 알아야겠다라고 하는데 알면 알수록 헷갈려요. 명가만두와 똑같아요. 뭐냐면 더 알지 말고 오늘 제가 동영상을 찍는 이 내용들, 정확한 내용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뭐 명가만두는 우리밀 만두피에 돼지고기 속 넣고 콩기름으로 튀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여기에 명가만두에 무슨 다른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 다 지워버리고 우리 팩트만 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고교 학점제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뭔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좀 어렵게 써놨는데 고교학점제는 그냥 간단해요. 옛날에는 이수 단위라고 했는데 이걸 학점으로 바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여러분들 봐봐요. 수학 1, 수학 2 하면 왠지 막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잖아. 그런데 물론 수학은 수학 2가 있어요. 이 고교학점제도 바뀌어도. 그런데 어쨌든 느낌상 뭔가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그래서 그걸로 내가 선택한 걸로 학점을 받으면 졸업시켜준다 라는 그런 느낌상으로 들게 만들자 교육을 라고 해서 학점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바꾼 거예요. 왠지 학점하면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따는 것 같고 이수 단위 하면 뭔가 수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꼭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걸 이수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자신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마음대로 수강할 수 있게 만든 게 고교 학점제인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으르르르르 돌아가려고 하냐 하면 그렇게 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데 그건 뒤에 가서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우리 봅시다. 2025년도에 전면적인 시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비 고1이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옛날에는 204단위를 들었는데 단위잖아, 단위.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냐 하면 192학점만 들으면 돼요. 되게 좋아진 것 같죠. 뭔가 느낌상 그죠. 학점으로 바뀌니까 단위수가 좀 줄었네 그러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2025년도에 전면적으로 다 시행한대요. 그리고 또 뭘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보이는지 모르겠다. 이게 좀 가려져서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이게 나왔네. 보니까 그래도 아마 글씨는 잘 못 볼 거예요. 모든 선택 과목을 성취평가제로 해가지고 공통 과목은 석차가 나오고 나머지는 석차 등급을 미산출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놨어. 뭐냐면 X자를 그려놨어. 뭐냐면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져요. 이게 왜 해당 사항이 없어지냐 하면 2028년도에 입시 확정안에 의해서 얘가 이제 바뀌게 돼요. 2022년도에 나와 있는 교과 개편안에도 사실은 요게 조금 좀 달라지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것만 알고 가자. 그러니까 192학점이고 이걸 드디어 모든 부분들에 대한 걸 막 운영체제를 단계적으로 뭘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2025년도에 완성을 했다. 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그래서 지웠어요. 지웠고 성취평가제라는 걸 해요. 그래서 A, B, C, D, E 5단계 여기 아이도 있어. 네, 학생이 공부 못하면 그냥 안 되는 그냥 떨어지는 아이도 있어. 물론 아이를 이제 걔네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이 밑에도 쭉 나와 있고 뭐 이래요. 그런데 그냥 웬만하면 A, B, C, D, E 주겠다라는 거예요. 과목별 선출 방식은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예비고1 어머니들한테 내가 어떻게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모르면 그냥 애워도 괜찮아. 표준 편차라는 게 사라졌다. 이것만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 하면 석차 등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포 비율이 나오고 과목 평균이 나오고 수강자 수가 나온대요. 이제 생기부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선택 과목은 안 나온다라고 했는데 얘도 틀렸어. 여기 X라고 돼 있는데 얘도 틀렸어. 얘도 이제 또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넣냐면 이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읽을 필요 없고 여기서 이걸 왜 넣냐 하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이만큼 노력을 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넣었어요.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학교 밖에 가가지고 들어도 되고요. 대학에서 뭐 어떤 기관에서 대학이나 이런 기관에서도 얘가 가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어떤 과목이든지 다 들을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2년도 교육과정 개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뒤에 가서도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제가 적어놓은 게 고교학점제 도입 운영 안내서에 238페이지나 되고요.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및 활용 안내서도 306페이지가 되고 기타 인터넷 뭐 교육과정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니까 총 3000페이지가 돼요. 아, 진짜 열심히 일했죠. 교육부에서. 정말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반의 대비가 되어가는 듯 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할 게 2028년도에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022년도에 교육과정 개편안을 봅시다. 이 2022년도에 교육과정 개편안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고교학점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개편해야 된다. 이거는 이해가 언뜻 되기는 돼.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 뭔가 수동적이고 내가 그냥 화학원 하면 그냥 화학원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뭔가 이름을 좀 바꿔서 네가 들어볼래? 뭐 물리 이런 것들도 역학과 에너지 뭐 이렇게 바꾸면 애들이 뭔가 아 그래 내가 이거 선택하고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교육과정을 개편한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이해가 좀 돼요. 4차 산업혁명과 현대사회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교과서에 기후나 환경이나 인공지능 뭐 이런 내용들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이런 과목들 좀 더 들어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고교학점제도 개편된 교육과정도 2025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나는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러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는 뭐 이왕 바꾸는 김에 다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2025는 동네북인가? 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들이 들어요. 한번 봅시다. 이게 산둥반점을 르차이나로 바꿨어. 근데 이왕 바뀌는 거 메뉴도 좀 더 고급적으로 바꿔야지. 짜장면 이런 거 하지 말고 콩과 간장을 베이스로 한 포크 파스타. 짜장면이야. 매운 고추 소스를 곁들인 해물 파스타. 짬뽕이야.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번들하게 바꿨는데 내가 막 맨날 가던 산둥반점이 여기까지는 그래 얘 잘하려고 그러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까지는 좀 그런데 메뉴도 무슨 매운 고추 소스를 곁들인 해물 파스타 이러니까 완전히 다른 집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2025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개정된 교과과정만 2208페이지나 돼요. 이걸 다 하나하나 다 넣어서 진짜 열심히 교육부에서 열심히 일하기는 하는데 내가 이걸 다 읽었어. 그럼 내가 지금까지 몇 페이지 읽었니? 5000페이지를 읽은 거야. 좀 이따가 또 얘기하면 거의 내가 이 내용들에 대한 걸 거의 10,000페이지 정도를 읽었는데 의도는 알겠어요. 나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알겠는데 화학 1, 화학 2 이게 더 편하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가 더 편하니? 더 편하지 않니? 왜 바꿔? 그냥 좀 천천히 바꿔서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는 그래 고교학점제 시작한다. 물론 이전 단계에서 개편안도 있었지만 전면 실시 2025년이니까 그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서서히 이제 과목들도 좀 바뀌어진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이게 두 개가 다 이렇게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조금 너무 힘들죠. 거기다가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나왔다. 뭐냐면 교과목의 성격도 이제 다르게 분류했습니다. 이게 다 2025년도에 일어난 일이야. 너무 불쌍하다 니들. 자 봅시다.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보통 과목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고에서 배우는 과목이야. 보통 과목이 있는데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배웁니다. 그리고 특목고에서는 전문교과라는 걸 배워요. 근데 2022년도 개편안에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보통 과목 요거야. 요거 똑같이 보통 과목인데 공통 과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들어가는데 일반 선택도 들어가고 진로 선택도 들어가는데 융합 선택도 들어가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뭐 기후 환경 뭐 이런 4차 혁명에 맞는 이런 과목이 들어가는데 내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유가 있어. 야 복잡하다. 그런데 이거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알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전문교과라고 하는 이 내용이 보통교과로 편입이 돼요. 내가 한숨을 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고에서도 이제는 자사고, 전사고에서 혹은 특목고에서 들었던 수업들을
다 들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가지고 또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내가 보니까 무슨 이제 특목고가 불리하다, 일반고에서도 이제는 이런 거 다 들을 수 있게 돼가지고 과목 구분이 안 된다. 뭐 표준편차도 아까 보니까 표준편차도 사라졌잖아. 표준편차도 사라지니까 이제는 자사고, 전사고, 특목고 가면 안 된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일단 보면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특목고의 전문교과를 일반고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게 돼요. 고교학점제를 복습해보면 일반고가 충분히 유리한 것처럼 보여요. 학생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과목을 개설할 수 있어요. 일반고에서. 거기다가 AP, 국제공인과정까지도 여기 밑에 와르르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그냥 가져온 거야. 이거 읽어보면 이런 것도 된대.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도 이렇게 다 된다는 거야. 일반고 굳이 자사고, 특목고를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대학을 안 가려거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일단 내신 수능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로막혀 있겠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 우리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수능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야 되잖아.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 그건 배워야 돼. 그러니까 그거 내신에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얘기 안 한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공통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느낌상으로 딱 봤을 때도 이걸 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개정안을 딱 보고 있으면 약간 아닌데 이거 고교학점제지만 뜯어보면 조금 아닌데 하고 고개가 갸우뚱 하다가 2028 개정안을 딱 보는 순간 고개가 이렇게 갸우뚱하다가 휙 돌아가요. 아, 고교학점제대로 했다가는 내가 망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일반고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84학점에 대한 부분들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라고 마음대로 다 듣는 게 아니라 84학점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게 90학점? 이거는 니들 마음대로 들어라 라고 하는 게 90학점이 고교학점제에서 2022년도 개편안에서 규정을 한 거예요. 요건 그대로 갈 거야. 요건 그대로 갈 거야. 거기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18학점이 들어가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각 학점당 거의 4학점, 여기 4학점, 그죠? 국영수, 뭐 공통과목 국영수, 거기다가 뭐 이렇게 보니까 사회, 뭐 그 다음에 과학,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내용들은 주로 3에서 4학점 혹은 3에서 5학점이니까 한 3.5학점 정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실제로 90학점이면 어떻게 되나? 25과목 정도 될 것 같아요. 25과목 정도를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밭이 나온다. 왜 도대체 밭이 나오느냐? 이걸 잘 보면 알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 이게 보통 교과예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배우는 과목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필수야. 여기는 무조건 다 해야 돼. 여기는 다 해야 돼.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냥 안 보여도 그냥 공통 과목 이렇게 써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자,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해야지. 해야 돼.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해야 돼. 해야 돼. 영어, 원, 투, 이거 해야 돼. 사탐, 이거 선택해야지. 이 중에서 몇 개 선택해야 돼.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러네. 물화생지 중에서 그래도 한 3과목 선택하고, 여기서 한 3과목 선택해야 되지 않니? 그럼 한 6과목 정도는 이미, 봐봐요. 이거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90학점 내에서 이거 지금 제가 앞으로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체육 이런 거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선택해야 돼. 여기서도 제2외국어나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선택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선택하면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텐데 90학점 내에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으니 최대 30과목, 25과목이 학생이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느낌상, 아니 그 느낌이 아니야. 그냥 상식상 애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건 최대 8과목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이 8과목도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2028년도 입시 개정안, 확정안이죠. 그 확정안을 보면 이게 또 줄어들어요.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제로 입시 확정안을 보면 그마저도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실제로 그냥 자유롭게 고교학점제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거의 많지 않다. 그리고 2022년도 개편안에도 여전히 특목고에 구분선을 두고 있는데요. 이거 얘기하자. 이것도 잘 안 보여서 읽기가 되게 힘든데, 특목고는 2022년도 교육과정 개편안, 지금 우리는 교육과정 개편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교학점제 이야기하고, 지금 2020, 제가 앞으로 계속 2022, 2028 고교학점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2022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022년도 특목고를 보면 얘네는 총 174학점 중에서 필수 이수학점은, 이게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뺀 거야. 그러면 얘네는 75학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고랑 보다 좀 필수 이수학점이 좀 적죠. 그런데 자율 이수학점 중에서 68학점, 이것도 거의 68학점을 이상을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전공 관련 선택 과목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봐봐. 지금 봤지만 일반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특목고 학생들은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나? 그렇지 않아요. 얘네는 선택 과목이 더 줄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선택할 게 별게 없는데 나는 특목고 선택하는 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특목고, 우리 학교가, 보통은 이제 우리 학교가 많이 선택하겠지. 우리 학교가 그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수 과목만 봐도 자사고하고 일반고하고 특목고가 차이가 보인다. 일반고가 그런 걸 다 선택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그건 2028년도 얘기하면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가 여전히 구분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2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애매한 개정안과 결합되면서 고교학점제가 활성화될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눌러버리는 게 있어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상존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의 학생들,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이 이대로 생기부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어요. 이건 뭐냐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지금 생기부는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봉사활동을 빼고 얘를 동아리활동에 넣는다는 거야. 이거 가지고도 무슨 입시 전문가들이 뭐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별로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 그냥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문제되는 건 없다. 그런데 어쨌든 얘도 바뀐다. 요 사실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뭔가 새로운 단장이, 제가 5,000페이지라 그랬죠. 5,000페이지를 읽으면서 와, 정말 교육부에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하기는 했어요. 뭔가, 그리고 세부적으로 잘 해놨구나. 물론 소비자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게 등장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정말 엄청난 게 등장을 해요. 2028년도 입시부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선택 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으로 보게 되고 내신이 5등급 체제로 확정이 됩니다.